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매주 월, 수, 금 오전 8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김세성 대표입니다. 무료로만 톡방은요.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약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꼭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께서는 무료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같이 수익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료 노란톡방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인데요. 후성 118.31% 수익이고요. 인스코비도 96.92%의 수익입니다. 삼기도 60.34% 수익이고요. 포렉스지 바이오파마도 28.98% 수익입니다. 그리고 한국파마 24.5% 수익, 진화면 컴퍼니도 27.99% 수익 챙겨드렸고요. 아이비기명도 29.22%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휴맥스도 19.47% 수익 챙겨드렸고요. 케이타리츠도 20.89%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삼양사 17.87% 수익 챙겨드렸고요. KD도 18.16%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넥스턴 바이어도 13.05%의 수익을 챙겨드렸죠. 그리고 한정기술도 현재 50%가 넘는 51.83% 수익 중입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후성, 인스코비 3기 그리고 한정기술과 같은 종목들 저와 같이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중에 단기 대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오셔서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9일에 경동제약, 세로닉스, 캠트로스, TBC, 게임빌, HK이노엔, GSE 이런 종목들 공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21일에 인트로메딕 공략해드렸고 28일에 NHN벅스, 아모그린텍, 덱스터, MP 이런 종목들도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장중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충분히 따라 하시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략적으로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에 있으셔야 공략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규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직장인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과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대응 전략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그런 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으시고 입장 가능하니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로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기록한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부진하게 나왔다는 소식에도 기술주들의 강세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39.79포인트 상승한 35,730.48포인트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는 44.74포인트 상승한 4,596.42포인트를,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12.28포인트 상승한 15,448.12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마감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투자자들은 GDP를 포함한 경제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등을 주시를 했는데요. 3분기 GDP 성장률은 연이을 2.0%를 기록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8%보다는 낮았습니다. 이날 수치는 속보치로 향후 수정될 수 있으나 2분기 성장률이 6.7%보다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23일로 끝난 한 주간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1만 명 감소한 28명 1,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팬데믹이 시작되던 때인 지난해 3월 14일 25만 6천 명 이후 최저치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또한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포드는 월가 예상치를 거의 2배 가까이 웃돈 주당 순이익을 발표하고 실적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주가는 8% 이상 상승했습니다. 제약사 머크의 주가도 순이익과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6% 이상 상승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의 주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정비장에서 각각 2.5%, 1.59% 상승을 했으나 아마존과 애플은 장 마감 후에 예상치를 밑돈 실적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아마존은 5% 이상 하락, 애플도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수정된 사회복지 지출안을 공개했는데 이는 당초 계획한 3조 5천억 달러에서 1조 7,500억 달러로 대폭 줄어든 규모입니다. 새 예산안은 유급 가족 휴가와 커뮤니티 컬리지 무상교육 등 일부 항목은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 예산은 상당 부분 축소했습니다. 기후 변화를 위한 5,550억 달러 재원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해당 방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모두 얻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또한 22는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 속도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라가르드 22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더 높은 인플레이션 기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내년 초에는 둔화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나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하진 않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부동산, 임의소미제, 산업, 금융, 기술 관련주가 모두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는 전장보다 0.45포인트 하락한 16.53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차트 보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 보기 전에 무료 노란 톡방은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노란톡방에서 공략해드렸던 후성이 118.31%, 인스코비가 96.92%, 3기가 60.34%,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28.98%, 그리고 한국파마 24.5%, 지노맨 컴퍼니 27.99%, 아이빅이명 29.22%, 그리고 휴맥스 19.47%, 그리고 케이탐리츠 20.89%, 또 삼양사 17.87%의 수익입니다. 그리고 KD도 18.16% 수익 챙겨드렸고요. 엑스턴 바이오도 13.05%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또한 한정기술도 51.83% 수익 줍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후성, 인스코비, 3기, 한정기술 같은 종목들 저와 같이 또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중에 단기 대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9일 날에는 경동제약, 세로닉스, 캠트로스, TBC, 게임메일, HK이노엔, GSE, 일진파워, 일성건설 이 종목들 공략을 해드렸고요. 21일에는 인트로메딕 22.37% 수익 챙겨드렸고 28일에도 NHN 벅스, 아모그린텍, 덱스터, MP 이런 종목들 또한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장중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충분히 따라 하시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노란톡방에서는 여러분과 같이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꼭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 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은 무료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 가시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략주를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에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전략, 그리고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의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 톡방에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요. 또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QR코드 찍으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무료 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는 문자를 보내시거나 QR코드 찍으시면서 뒤로만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그러면 차트 보면서 미국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부분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차트인데 차트 흐름을 보면 그죠? 이렇게 변동성이 터진 이후에 목표치가 삼각의 목표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체적으로 삼각의 목표치를 이 정도라고 보면 아직 살짝
미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정도가 되겠죠. 삼각의 목표치 적게 보면 15,830, 뭐 15,800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삼각 수렴의 목표치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공격적으로 따라가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목표치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라인 돌파할 때, 그렇죠? 추세선 돌파할 때, 그리고 전고인 15,000 돌파할 때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그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슬슬 이제 15,800 정도가 가면은 익절을 하는 전략으로, 부분적으로 익절을 해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의 흐름, 단기적인 추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죠 12평도 깨지지 않고 강하게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지난 5월, 그렇죠? 지난 5월에 돌파가 됐을 때도 돌파 이후에 눌림,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죠 추세선을 깨지 않는 흐름이 나왔었어요.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 그렇죠? 이때처럼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돌파된 추세선, 그죠? 돌파된 추세선 따라가서 무너지지 않고, 그죠? 이렇게 다 재차 조정 이후에 눌림 이후에 가는 걸 기대해 본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들어와도 되냐면 이 정도예요. 15,250이 깨지지 않는,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깨지지 않는 정도까지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조정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는 건 가능해요. 15,300이라든지 15,250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상관없고 1차적으로.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보수적으로 본다 해도 15,000이 깨지면 안 됩니다. 15,000이 깨지면 시장이 강한 상승보다는 조금 더 이제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5,000 초반에서 두 번째 매수를 하셔도 되겠어요. 단 15,000이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흐름에서 그죠? 조정이 여기서 1차적으로 이렇게 가주는 게 땡큐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조정이 세게 들어와서 15,000 정도까지 왔다가 가는 것까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15,000이 이렇게 무너져서 내려온다. 그러면 이건 조금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미국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은 ETF라든지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마지노선을 15,000으로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5,000이 깨지면 일단은 비중을 조금 더 줄이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15,000이 깨진다라는 얘기는 상승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뭐 빨간색인 22평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돌아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가격이 깨진다 그러면은 62평이라든가 1차 지지 그리고 22평 2차 지지 그 부분 그리고 3차 추세선까지 다 겹쳐지는 이 가격대 15,000이 매우 지금 중요한 자리니까 나스닥은 15,000이 깨지면 포기한다라고 생각하고 포기란 얘기는 비중을 좀 많이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저점이었던 14,360 이 정도 그죠? 14,350, 60 이 자리가 진짜 매우 중요하게 됐어요. 이 자리가 깨진다. 그죠? 이 자리가 이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까지라고 한다면 뭐다? 그러면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기는 어렵다. 기준으로 보시고 물량 정리 내진 비중 축소는 15,000 이탈 시 그리고 지난번 저가 이탈하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하방 포지션을 한번 구축을 해보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11월에 이제 테이퍼링 관련돼서 언급이 나오고 테이퍼링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죠? 별로 그렇게 시장에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시장에서 이제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는 그때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변동성은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고 5월에 3월, 4월, 5월에 이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그렇죠? 이런 흐름하고 한각이 돌파됐다가 눌림이 들어왔으나 결과적으로는 13,000 정도가 그렇죠? 지켜지면서 살짝 이탈을 했었지만 13,000 정도가 하루나 이틀 안에 회복이 되면서 이렇게 재차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와 만약에 비슷한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돌파됐다가 이 고점에서 패턴을 만들어지면서 무너졌다가 그렇죠? 조정이 들어왔다가 여기서 13,000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모습까지 비슷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때의 13,000 그렇죠? 이때의 이 지지선인 13,000이 지금의 15,000과 비슷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죠? 그때의 12,000 정도가 깨진다고 한다면 하락 추세로 가는 흐름은 비슷하다. 그럼 그때의 12,000이 지금의 14,500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때 지지가 돼서 조정이 세게 들어왔어도 13,000이 깨지지 않았듯이 그렇죠? 돌파됐던 똑같습니다. 15,000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스닥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S&P 500을 봐드리겠습니다. S&P 500도 지금 놔둬 봤는데, 그죠? 지금 딱 보면은 추세, 그리고 삼각의 목표치까지 일단은 도달을 해서 그 부분에서 4,590, 4,600 정도인데 그 자리에서 슬슬 조정이 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재차 지금 라운드로 꺾이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 지우고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삼각의 목표치 돌파되면서 이런 흐름에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굳이 뭐 추격을 해서 공격적으로 여기가 지금 삼각의 목표치인데 굳이 공격적으로 추격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4,400 정도까지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추세선을 연장을 했을 때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죠? 연장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정도 빨간 선 라인에서 한번 매수가 또 가능하긴 하다. 4,450 정도에서 ETF 대응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번 잡아보시고 4,400 부근에서 한 번 더 잡아보시되 4,400이 깨지던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다 본다라면 4,360, 4,360이 깨지면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이 라인에서 1차 그죠? 그리고 4,400 초반에서 2차 잡으시고 4,360이 깨지면 포기하는 전략 그 정도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의 흐름과 그죠? 5월의 흐름과 비슷하게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상승했다가 눌렸죠. 조정이 어디 중심선 정도까지 왔어요. 그죠? 추세 시작의 중심선까지. 그죠? 지금도 추세 시작의 중심선은 4,36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왔다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약하지만 요 라인은 어디랑 비슷하다, 여기랑 비슷하다. 돌파 이후에 라운드로 가고 있는. 만약에 이런 조정이 나온다면 이 정도까지만 4,360까지만 인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린 가격대에서는 매수를 해보시고 4,360, 4,350 이 정도가 이탈이 된다고 하면 포기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하락으로 하락으로 전환되는 기준은 여기가 되겠어요. 지난번에 저점인 4,260이 깨진다. 이번에 이제 4,000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다가 4,260이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포기를 해야 되겠죠. 비중을 줄이고 현금화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S&P 500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다우를 한번 볼게요. 다우를 볼 건데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죠. 다우 지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삼각이 돌파된 이후에 다우도 물론 아직 삼각 목표치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죠? 가지 못했는데 일찍 꺾인 경향이 있어요. 일찍 꺾인 경향이 있고요. 다우는 이렇게 보시면 다른 지수보다 그죠? 훨씬 일찍 지금 꺾인 경향이 있는데 더 못 가고 하지만 우리가 흐름을 보고 판단해 볼 때는 이렇게 선을 한번 쭉 그어 보겠습니다. 추세선을 그어 보았더니 그리고 저항이 됐던 가격대가 다우는 이 정도예요. 35,000이죠. 35,000이 여기서 저항이 계속 되다가 돌파가 되면서 지지가 또 됐었죠. 1차적으로 35,000에서 한번 받아보는 거는 상관없겠습니다. ETF 하시는 분들은 35,000에서 한번 받아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겠고, 그죠? 그리고 중심선 가격인 34,500 정도가 34,350이죠. 34,350 이 가격 34,350 그러니까 34,350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시장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5,000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그리고 최종적인 포기는 34,350이 깨지면 그죠? 이게 이탈을 하면 포기 비중 완전히 줄이고 현금을 좀 더 가져가는 전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저가가 깨진다. 지난번 이 저가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완전히 축소를 해서 현금화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되겠다. 11월에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해서 테이퍼링이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이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락 흐름으로 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비도 무조건 해야 되겠죠. 다우는 조금 더 약한 모습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ETF 대응하시는 분들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3대 지수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음은 실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는 조정 시에, 그러니까 눌림 시에 계속 매수 전략을 드렸는데 이거 볼까요? 아직 안 왔죠. 그죠? 아직 그 가격대도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 추세선 가격대고 그리고
이평선이 모여있는 이 가격대인 23.5, 23.5가 깨지지 않는 한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23.5 초반, 23.6, 7 정도에는 매수를 하셨다가, 그죠? 이렇게 퉁, 그죠? 조정이 들어왔다가 재차 반등하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대응을 했을 때 23.67에서 받아보시고 23.5가 깨지면 포기, 그죠? 이 라인 이탈하면 포기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그죠? 우상향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조정 시 매수 전략 여전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 부분은 골드를 또 한번 볼 건데, 그죠? 골드도 마찬가지예요. 골드도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우상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골드가 우상향을, 그죠? 꾸준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추세선 부근에서 눌림이 한 번씩 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골드는 1775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1775, 제가 이렇게 선 두껍게 그어드린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한, 그래요? 이 자리가 깨지면 포기, 그죠?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한 매수를, 그래서 조정 시에 눌림 시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눌림 시에 매수를 받아보신 이후에 이 자리에서, 그죠? 매수를 받아보신 이후에 재차 상승 한번 기대를 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눌린 1775가 깨지면 어떤 흐름이 될 거냐면,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올라가던 게 1775가 이게 지금 기준 가격 비슷한 가격인데 깨지면 하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깨졌다 그럼 그 다음엔 저항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빠질 거니까 1775 기준으로 매수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빅스를 한번 볼게요. 빅스, 그죠? 빅스인데 빅스는 꾸준히, 그죠?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하락세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하락세기의 모습, 현재로서는 시장이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지난번에 고점, 그죠? 22.5가 돌파되는 흐름이 1차적으로 나오던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고점이 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조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넘어서서 이 구간으로 넘어가 버린다고 한다면 조정이 아니라 그 뒤부터는 시장의 흐름이 하락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빅스 같이 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빅스 흐름은 그쵸, 계속 이렇게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하락 세기를, 그리고 여기서는 삼각을 만든 이후에, 그쵸, 하락 세기를 만든 이후에 재차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정이 들어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죠? 하락세기는 보다 상승이다. 하락세기 이후에 상승, 하락세기 이후에 상승. 그래서 만약에 하락세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20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하시고, 아니면 매수를 해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22.5가 되면 조정으로 인정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22.5가 넘어가면 비중 축소, 27, 지난번에 고점인 26.5 정도가 넘어간다고 한다면 시장이 하락으로 돌 수도 있다. 만약 이 가격대가 20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재차 이런 흐름의 조정이, 또 시장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빅스가 일단은, 그죠? 시장에 잘 가고 있지만 빅스는 항상 계속 지켜보셔라. 여기서 얘가 갑자기 어느 날 튀기 시작하면 시장이 조금씩 조정이 올 여지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서 꼭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 흐름 체크를 해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또 국내 증시 흐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흐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국내 증시 시장 체크하기 전에 오르더란 톡방은요. 문자 샵 3989, 문자 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면 QR코드 있죠. QR코드 찍고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공략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참고로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비용 100원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강하게 갈 종목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은 무료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익 챙기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방은 방송이 끝나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꼭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성은 무료 노란톡방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 후성은 118.31% 수익이고요. 인스코비도 96.92% 수익입니다. 3기도 60.34% 수익이고요. 그리고 프레스티조 바이오 파마도 28.98% 수익 챙겨드렸고요. 한국 파마도 24.5% 수익 챙겨드렸고, 지노맨 컴퍼니 27.99%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아이베 기명도 29.22% 수익 챙겨드렸고요. 효맥스 19.47%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케이텀리츠 20.89% 수익 챙겨드렸고요. 삼양사 17.87%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KD도 18.16% 수익 챙겨드렸고요. 엑스턴 바이오도 13.05%의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정기술도 현재 51.83% 이상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후성, 인스코비, 삼양사, 그리고 한정기술 같은 종목들 저와 같이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중에 단기 대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9일날 공략을 해드렸던 경동제약, 세로닉스, 캠트로스, TBC, 게임빌, HK이노엔, GSC 수익 챙겨드렸고요. 그리고 21일날 인트로메딕 수익 챙겨드렸고요. 28일 NHN 벅스, 아모그린텍, 덱스터, NP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장중에 이렇게 빠른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충분히 따라하시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략주는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입장에 있으셔야 공략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비중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중기 수익 전략과 장중 변동성 있는 종목들 대응 가능한 분들을 위한 단기 전략 모두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톡방에 입장하셔서 눈으로 직접 수익 확인하시고요. 저와 같이 돈 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통로 지금 빨리 바로 문자샵 3989,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또 QR코드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로 찍으셔도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먼저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023.17포인트로 약보합 출발하여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오전 중에 3034.42포인트에서 장중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상승폭을 줄였고요. 보합권에서 재차 혼조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3034.34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장 후반 하락 전환을 했고요. 장 막판 낙폭을 확대한 끝에 장중 저점인 3009.5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코스피 지수는 이틀째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이틀 연속 동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역대 최고 실적 달성과 인텔의 DDR5 지원 CPU 출시 소식 등으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불안 심리가 다소 진정이 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긴 했는데요. 다른 종목 및 업종들의 부진으로 코스피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83억, 1,135억 순매도, 개인은 3,398억 순매수, 선물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각각 2,448계약, 1,240계약 순매도, 외국인은 3,867계약 순매수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3원 하락한 369.7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코스닥 지수 체크를 해볼 텐데요. 코스닥 지수는 1008.93포인트로 약보합 출발하여 장 초반부터 지수는 보합권을 중심으로 이제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워서 1011.50포인트에서 장중 고점을 형성했으나 장 후반 하락 전환했고요. 낙폭을 키워 장 막판 999.59포인트에서 장중 저점을 기록한 후에
1000.1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등의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역시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은 이틀째 순매도, 기관은 나흘 만에 순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최근에 상승세를 보였던 영상 콘텐츠, 게임,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등의 테마가 차익 매물 출회 등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97억, 378억 순매도, 개인은 1387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국내 시장 흐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로 흐름 보기 전에 우로도란 톡방은 문자샵 3989로 김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방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서도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방 입장하시면 공략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십시오. 그러면 차트 보면서 국내 시장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먼저 보실 부분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코스피 차트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죠? 이 우상향. 이 흐름은 어디와 비슷하느냐? 이때와 좀 비슷한 흐름이 있어요. 그죠? 이때와 이런 식으로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죠? 이렇게. 예. 하락 이후에 8월이에요. 8월에도 그렇게 하락 이후에 그죠?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모습이 나와줬고요. 지금 9월 말에도 그렇죠? 하락이 이렇게 나왔어요. 하락 이후에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시장이 상승으로 완전히 돌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다못해 이런 추세선 흐름도 제대로 돌파가 되고 있지 못하는 흐름이에요. 그렇죠? 이번 고점은 추세선 라인에 걸쳐 있는 흐름이고, 그러면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냐? 그래서 이 봉 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봉.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죠? 오늘 만약에 올려놓는 흐름이 나와준다 그러면 가능해요. 추세선 위쪽으로 그죠? 요 안에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와주는 흐름이 들어와 준다 그러면 긍정적인 모습이 될 것인데, 그러면 어제 하락은 옵션 만기, 위클리 옵션 만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 위치가 아니고 이때처럼 이런 위치에 오늘 봉이 완전히 완성이 된다. 그리고 음봉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생겨요. 그렇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이유는 추세선도 이탈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장의 흐름으로 보면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도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은 미국장이 오늘 조정 가능성도 일단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 반영해서 미리 우리 장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봉이 나온다, 그죠? 이런 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현금을 확보를 좀 해놓는 부분이 좋겠다. 코스피 같은 부분에도 그죠? 그러면 약간의 단기 조정, 그죠? 단기 조정이 재차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2,950까지, 그죠? 2,950까지의 조정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장의 조정 가능성이 생긴 이유가 있죠. 애플, 아마존의 하락으로 인해서 실적 부진으로 시간에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미장의 조정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나라도 일단 현재는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도 3,100 정도까지의 조정 말씀드렸는데 3,100에서 계속 지지되는 흐름, 한번 3,100까지 내려온 이후에 그죠? 어떻게든 돌파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못하고 재차 3,100이 깨지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게 2,950이에요. 한번 조정이 나오더라도 2,950을 지키려는 흐름, 그죠? 2,950을 지키려는 흐름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정할 건데, 그러면은 11월 테이퍼링 결과 전까지는 만약에 이런 흐름에서 하방 박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8월, 9월에 이 흐름하고 그렇죠? 이 구간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올 여지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그 구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그래서 조정은 2,950까지도 가능하다. 그거는 이때의 3,100하고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재차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선을 이렇게 그으면 현재로서는 이런 흐름이다. 이 흐름은 이때랑 비슷하니까 오늘 매우 중요하다. 오늘 이런 봉이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예, 이런 봉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혹시 또 만약에 이런 봉이 떨어져 버리면 그죠? 이 봉이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죠? 약간 위험한 여지가 있다. 그래서 코스피 수총상위 종목 하시는 분들은
저런 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비중을 줄여보셔라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이제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그죠? 코스닥도 슬슬 좀 꺾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코스닥은 어디랑 비슷하냐? 여기요. 여기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 자리랑 비슷합니다. 이 자리랑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그죠? 오늘이라든지 월요일까지 해서 이 구간에서 노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때 이 가격 보시면은 이 자리죠. 상승 이후에 눌림이 왔다가 전고를 못 넘고 만약에 부러졌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폭칭 삼각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부러지기 시작했는데 이 가격이 그죠? 그럼 지금 구간은 뭐다? 이렇게 되고 있죠. 똑같이. 상승 이후에 눌림에 다행히 지금은 전고를 넘긴 했는데 이때는 못 넘었죠? 이때는 못 넘고 그죠? 전고를 못 넘고 떨어지는 흐름이었고 지금은 전고를 돌파는 했으나 그래서 만약에 이 흐름에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부러져 버린다면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시던 거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상승 세기는 하락인데 하락이 되는 흐름은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어본다면 오늘 매우 중요한 흐름이에요. 오늘 만약에 추세를 이탈하는 그죠? 추세를 이탈하는 990에서 1000 사이의 음봉이 만약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서도 일단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뭐냐? 이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닥 아주 해피한 흐름은 아니죠. 여기서도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니까 그죠? 이렇게 그어보니까 추세선을 이탈하는 봉이 나오고 그죠? 추세선을 이탈하는 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가를 이탈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죠? 무너지는 흐름이. 그런 패턴이 지금 또 가능성이 생기고 있어요. 왜? 미국장도 지금 흉흉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다? 이 저가 지우고 가격을 말씀드리면 이 저가는 지수상으로 986.55 정도가 됩니다. 986.55 그죠? 이 정도가 될 건데 986이라고 보고 지난번에 지지가 됐던 가격이에요. 이 가격대가 무너져서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강한 흐름에서의 또 이런 조정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 자리는 이런 자리예요. 깨지면 안 되는 자리. 깨지면 뭐다?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일단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고 이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는 한 뭐 좀 공격적인 매매라고 하면 비중을 더 담으셔도 되고 종목을 더 잡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비중 축소, 종목 축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가격대가 됐어요. 잊지 마세요. 코스닥 985가 지금 아주 중요한 생명선이 됐습니다. 이거 깨지면 비중 줄이시기 바랍니다. 저게 깨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류의 조정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코스닥까지 봐드렸고요. 빅스 보죠. 변동성 지수 보면 변동성 지수입니다. 슬슬 또 다시 속칭 머리를 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일단 그쵸?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에서 머리를 드는 것처럼 머리를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지금 그죠? 근데 일단은 18이 넘어가면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이니까 꼭 보셔야 되겠고요. 19 넘어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0 넘어가면 안 돼요. 20이 넘어가면 전고 그리고 19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9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 가격 이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체크를 하셔서 19 넘어가면 비중 줄이시고요. 그리고 21 그리고 22 이 구간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시장이 전저를 깨서 내려가려고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3이 넘어간다 그러면 시장은 전저를 깨질 거고요. 그러니까 전저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인버스 대응을 또 공격적으로 ETF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니까 그때부터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19 정도까지만 가도 일단 시장은 조정의 마무리가 19 안에서 여기까지만 결정이 된다 그러면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선물 보죠. 선물은 현재 예상가가 0.45인데 이 정도면은 일단은 아주 약한 흐름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강하게 상승하기 좀 쉽지 않은 모습이긴 한데 0.4, 394.80 지금 예상가가 찍히고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됐든 어저께의 하락이 주가상의 하락이 외인의 그리고 기관의 위클리 옵션 수익 극대화를 파생 수익 극대화를 위한 하락이었다고 만약에 본다면
올라와야 돼요, 무조건. 어제 고점 부근 정도까지. 그죠? 최소한 396, 397에서 오늘 마무리가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부러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리고 빨강선 있는 데까지 만약에 내려와 버리면 뭐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추세선을 이어봤을 때 추세가 이렇게 마지막 살아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위쪽에서 놀아줘야 된다. 위쪽에서 올 지수가 있어줘야 되는 거지. 만약 밑으로 이렇게 22분 부분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좀 위험하다는 얘기는 다시 또 조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 그래서 주목해야 될 봉은 뭐다? 이봉이다. 이봉이 되겠습니다. 이봉이 돼서 여기서 만약 그런 봉이 나오면 좋지 않은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 빨간 봉의 저가 있잖아요. 빨간 봉의 저가인 390.3이 매우 중요하게 됐어요. 390.3이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서 어떤 흐름이 될 것이냐. 이때의 위치랑 같아요. 이때의 위치, 이때 하락 흐름에서의 위치랑 비슷해진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는 재차 또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여지가 있으니까 고민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390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390이 깨진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반등이 나와도 지금도 현재는 시장이 상승으로 들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기술적인 반등이 계속되어 있고 추세적인 하락 그리고 상단을 지금 저항이 400에 맞고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390이 깨지면 그다음부터 또 계속 하락으로 갈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안 깨져야 그나마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건데 깨진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 여지가 조금 더 높아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강세 업종 한번 보죠. 강세 업종 그리고 강세 종목을 볼 건데요. 어제 강했던 종목들 중에는 어떤 종목이 있느냐. 그죠? 삼성전자 3분기 역대 최고 실적 달성 그리고 파운드리 투자 계획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인텔의 DDR5 지원 CPU 출시 소식 등의 반도체 대표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이 상승을 했고 건설 경기 개선 기대감 그리고 유연탄 가격 하락 등의 시멘트 오랜만에 시멘트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장기 국채금리 큰 폭 하락에 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테마가 하락을 했고요. 국제유가 약세 등의 정유, LPG, 석유화학 테마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강세 종목 중에 한번 볼게요. 볼 종목은 코인테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코인테크라는 종목을 볼 건데요. 코인테크라는 종목을 볼 건데 이 종목은 이제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벤츠 등 일부 완성차 업체에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전환 계획 소식에 2차 전지 테마가 상승을 했었는데 이 종목이 그 수혜를 받아서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종목은 그죠 거래량이 그죠 역대 제일 많이 현재 지금까지 흐름 중에 제일 많이 나온 흐름이고요. 이 종목은 팬데믹 이후 상승한 이후에 그죠 추세선을 쭉 그어보면 이런 흐름으로 넘지 못했었어요. 그죠? 넘지 못했다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약간의 이런 흐름도 있죠. 중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중기 삼각을 돌파를 한 흐름이 됐어요. 그죠? 중기 삼각을 3만 원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흐름이 됐다. 강하게 갈 여지가 있는데 거래량도 그죠? 보시면 거래량도 역대급으로 터졌고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32,500원까지 꼭 오늘 아니어도 이 종목은 꼭 오늘 32,500원이 아니어도 그죠? 32,500원이 꼭 오늘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이 가격대까지 내려오면 조정 시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예상가가 높게 나와서 만약에 더 4만 원 넘어가게 될 수도 있지만 강하게 갔다가 조정이 들어오면 이 정도까지 눌림이 들어오면 매수할 메리트는 있어요. 32,000원, 33,000원 밑으로 33,500원 밑으로 해서 이 구간대에 오면 매수를 해보시고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데이 트레이딩 정도로 일단 대응을 하시다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정은 저 정도까지 들어오면 재차 반등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코인테크는 현재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죠?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게 이렇게 길게 보면 주봉으로 보면 또 조금 더 잘 보일 여지가 있고요. 이 부분은 월봉으로 주봉으로 봐드릴게요. 월봉 차트보다는 그냥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 삼각이 훨씬 더 눈에 띄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봉 삼각이 눈에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봉 삼각을 돌파가 되면서 그죠? 거래량 실려서 어저께 돌파가 된 부분이 있다. 그죠? 아래 꼬리
시에 놓쳤다, 돌파 시에 못 따라가셨다라고 한다면 조정 시 그죠? 32,500원, 33,500원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는 전략은 좋겠다. 코인테크 어저께 강했고요. 전략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종목들 오늘도 드릴 예정이고요. 단기 대응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후성, 인스코비, 후성이 118% 수익이 났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인스코비도 마찬가지예요. 인스코비도 96.92%, 그리고 한정기술 공략을 해드렸는데, 한정기술 보시면 그죠? 한정기술도 좋은 흐름. 어저께 이제 시장이 옵션 만기일 때문에 살짝 조정이 들어와서 고가를 찍고, 그렇죠? 조정이 세게 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딱 들어와도 이 정도까지만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정도 자리에서 또 매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 대응 자리는 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설명을 드릴 텐데, 현재로서는 한정기술도 강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지금 흐름에서는 이제 어제 시장 흐름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옆으로 기간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격 조정까지 들어와서 65,000원 초반이라 그러면 사볼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요. 7만원 초반대 횡보를 하다가 재차 돌파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도 매수를 한번 해볼 여지는 공략 대응법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정기술 그래서 공략을 해드렸고요. 어저께 이제 또 NHN 벅스, 아모그린텍, 덱스터, MP 이런 종목들 장중 대응을 해드렸는데 MP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대응을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MP 가해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MP가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또 매수를 하시면 돼요. 단 이제 좀 높아진 가격의 흐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손절치를 잡고 손절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종목들 장중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장중 종목은요. 어차피 조금 변동성이 있고 약간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약간 고점의 부분에서 단기 대응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절 가격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덱스터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이죠.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조정 추세선 부분에서 한번 해봐도 되겠다. 단 이탈을 하면 포기를 하는 전략, 그런 전략들 또 단기 대응 전략들은 오로드는 톡방에 들어오시면 전략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3-4% 정도, 5% 이상의 수익 여러분들도 단기 대응을 통해서도 챙겨가실 수 있고요. 중장기 수익은 후성이나 그죠? 후성이나 이런 종목 초입에 잡아드렸던 그죠? 초입에 잡아드려서 이렇게 쭉 끌고 가는 전략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 지금 들어오셔서 문자샵 3989 김세성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무료 노란 톡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